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최승훈 변호사님께서 좀 중요한 업무 차원에서 긴급한 일정 있으셔가지고 이번 주만 4명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가끔씩은 이렇게 네 분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고요. 많이 아쉬우시죠? 네, 바로 아쉽네요. 유유. 네, 저희도 너무 아쉬워요. 네.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마스크 구입을 못하신 거예요. 너무 너무 전국지으신데 진짜. 저희 주제 뭔가요? 네, 오늘 주제는 살인의 추억과 관련된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밤 10시인데 약간 무서워. 그렇네요. 지금 다 집에 들어가서 보시고요. 방송은 괜히 무서울 수 있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가죠. 아 진짜 많이 업되신 것 같아요. 변호사님 여기서 방송하시고요. 네. 네. 좀 무거운 주제인데 저희가 이렇게 좀 가볍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조금 그런데 오늘 어쨌든 제가 오늘 사회를 진행을 할 거고 나머지 변호사님들께서 네. 네. 좀 잘 설명을 해주실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병풍 역할을 맡겠습니다. 그 영화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3년도에 개봉했던 딱 보셨나요? 그 영화는? 네. 잊을 수 없어요. 당연히 다 보셨죠. 인생 영화 중에. 네, 그 중에 하나죠 진짜. 이 영화의 실제 소재가 됐던 사건이죠. 최근에 이 사건에 유력한 용의자가 발견이 됐죠. 그때 이제 그 사건이 났을 때는 완전히 이제 존재하지도 않았나? 그 80 몇 년도 사건이죠. 86년. 86 년부터 그러면 91 년. 제가 존재는 막- 하셨고 네. 전혀 너무 과대평가하시네요. 그때가 이제 중학생 때 맞죠? 아니. 아, 대입 준비하시던. 충격이 심하죠. 그때 나라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별 기억이 없다 보니까 영화 때문에 이제 좀 맞습니다. 알게 됐었고요. 근데 맞아. 갑자기 그 잡혔다고 하니 저도 살짝 놀라긴 했는데 사실 어르신분들께서 굉장히 충격 같은 걸 좀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86년부터 91년 그러니까 5년 동안 있었던 사건이고 그리고 이제 총 10명의 여성이 희생이 됐던 끔찍한 사건이죠. 범인을 잡기 위해서 동원된 경찰만 해도 이제 205만 명이라 그러고 205만 명. 예, 205만 명. 총 205명이 아니라. 동원 네. 인원수 그리고 이제 그 지문을 직접 찍었던 분이 4만 명, 용의자가 4만 명의 지문을 대조해 본 분이고, 이제 그 10건 중에서 이제 1차부터 이렇게 10차까지 해가지고, 네. 8차 사건만 이제 사건이 그 범인이 이제 검거가 됐고, 네. 예, 나머지는 전부 이제 미제 사건으로 계속 있다가, 이번에 이제 유력한 용의자가 지목이 된 거죠. 네. 어쨌든 지금 현재 2006년 이후로 이제 마지막 사건의 공소시효까지 다 만료가 돼서 네. 진범이 잡히더라도 처벌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 지금 이춘재 씨라고 이제 뉴스에도 다 나오고 했는데, 이춘재 씨가 어떤 사람인지 혹시 작가님은 아실 것 같긴 한데 사실 처음에는 그 이름이 안 나왔었어요. 왜냐면은 정말 용의자라는 건 반드시 이 사람이다라는 그런 것과 좀 거리가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제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제 나왔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속보가 한번 떴었고요. 그리고 하루 이틀 정도 이제 그 사람이 부산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무기수로 그 네. 수감 중인 사람이다. 음.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수감된 경위는 그 청주에서 발생했었던 그 처제 살인 사건, 그러니까 처제 강간 살인 사건으로 들어가 있다. 이 정도가 사실 처음에 뉴스에 나왔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기자님께서 이제 그 판결을 찾아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제 이름이 실명이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경찰이 발표한 게 아니라 언론에 먼저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에서 이제 확인을 했죠.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 사진, 몽타주와 비교하는 뭐 이 정도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유포가 된 것 같아요. 살인의 추억에서도 몽타주 그리는 장면이 맞습니다. 기억나는데 그냥 말을 해주는 걸 정말 말 그대로 그림을 막 그리시는데 거기서는 약간은 그게 저는 풍자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범인을 잡겠어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실제로 몽타주에서는 턱 부분 외에는 거의 네. 뭐 사진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살인의 추억에서 박해일 씨가 네. 좀 그 유력한 용의자로 나오잖아요. 예. 근데 뭐 생김새는 다르지만 그 분위기는 많이 그러니까요. 비슷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격자들이 진술한 거에 보면 되게 인상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손이 굉장히 뭐 부드럽다, 그런 곱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네네. 박해일 씨가 또 좀 그런 특징이 있어서 그거를 일부러 좀 이렇게 살렸다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다가 박정원 변호사님이 용의자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피의자라는 말도 있고 피고인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용어들을 그냥 조금 구별 지을 수 있도록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피의자는 그 경찰 내지 검찰,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정식으로 이 사건 접수를 하고 이 사건의 피의자는 누구다 이렇게 해서 피의자를 아예 입력을 하게 돼 있고 피의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의자는 피의자가 되기 직전에 일종의 피의자의 후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강력하게 이 범행에 이제 의심이 가는 사람이다라는 거고 피고인은 이제 그 피의자를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수사를 해서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되면은 그때 법원에서 공판 절차에서는 이 피의자가 피고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용의자였던 사람이 이제 수사를 개시를 하게 되고 정식으로 입건이 되면 피의자가 됐다가 법원 재판을 받게 되면 피고인이 되는 이런 거고요. 이렇게 좁혀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한 가지 좀 유의하셔야 될 거는 그 용의자는 사실 의심이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뉴스에서 어떤 사람이 용의자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100% 피의자가 될 것이다 또는 이 사람이 범행을 한 게 확실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또는 수사기관은 저 사람이 이제 피의가 그런 행위를 했다고 지금 믿고 있는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피고와 피고인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원고 피고를 의미합니다. 근데 형사소송에서는 원고 피고가 있는 게 아니라 검사와 피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사소송에서는 피고, 그리고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 이렇게 좀 용어가 구별이 되고요.